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시한이 오늘 자정 끝납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마지막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결국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은 요지부동인 채 우리 정부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해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 자회사까지 파업에 가세했는데 출퇴근 시민뿐 아니라 주말부터 대입 논술이나 면접을 위해 순경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5달 남겨놓고 여야는 어떤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울지 규칙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를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위기에 맞서겠다며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 전날 영양제를 맞은 사실이 퍼지고 농성장에 당직자들을 보초로 세워서 황제 갑질 단식 비판과 함께 퇴직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 밤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논의 내용과 외교부 등의 마지막 협의 상황을 보고받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모순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일본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끝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유로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를 강하게 반대해왔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11월 23일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다른 국가들과 맺은 안보협정과 달리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어느 한쪽이 기한 만료 석 달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딴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정부도 맞대응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자정 이후부터 협정은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도 일본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습니다. 고위급 회담 계기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종료를 재고할 뜻도 내비쳤지만 일본이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종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강 장관님, 지소미아는 그럼 내일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재고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라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만큼 이대로 종료될 경우 한미 관계로도 불똥이 번질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본 정부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정부에 현명하게 대응하라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협의 채널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 그러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열린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는 기존과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안보 관련 강요들은 잇따라 지소미아 종료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봤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방 이상은 특히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해서 접점을 찾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측은 수출 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일본 측에 제시한 한일 기업과 양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1+1+알파 징용해법안은 아직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란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의원은 아베 총리가 명확하게 이 안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대로 하면 해결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지 막판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질지 일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부산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계속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기 힘든 상황이죠? 제가 지금 방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다만 준비를 했느냐, 준비는 했으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 미국은 6조 원을 요구해왔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쟁점은 뭔지 장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한미군 총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가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을 다 떠안는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인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은 과합니다. 어떻게 이 돈이 나왔을까? 앞서 말한 주한미군 예산 4조 원의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3개 항목인 인건비와 군수 지원비, 군사 건설비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만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근무 특별수당과 주한미군 가족주택 지원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정부터 작전 지원이라는 항목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략 자산 배치, 장비 순환 배치,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역량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괌이나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자산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하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차 협정 때 미국은 항목 신설 대신 군수 지원 항목 아래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을 붙여 총액을 늘리려 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주한미군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소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우리나라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과 카투사 지원 등 주한미군 주둔에 한 해 4조 원 넘게 직간접적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동맹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국내 여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의 과도한 요구 배경에 동맹 정책 변화 등 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과거와 달리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 원내대표단은 현지 시각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비건 지명자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데 대해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사흘째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불편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코레일 자회사까지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의 시선이 열차 정보가 담긴 전광판으로 향합니다. 열차 취소와 지연이 수두룩한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예매 가능한 열차를 찾는가 하면 급한 마음에 매표소로 황급히 향합니다. 서울로 왔는데 지금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표를 좀 바꿀려 이러더니 지금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이 많네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이 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라며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토부 장관은 철도 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안전운행과 특히 수험생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 파업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철도 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노사 교섭을 재개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 노조 파업 이틀째, KTX 운행률은 평소의 69.5%,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50에서 60%대로 운행됐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는 10대 가운데 7대가량이 멈춰섰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코레일 자회사 조합원들도 동참하면서 매표소와 고객센터 등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역 등 11개 역 매표 업무는 대체 인력이 투입돼 62개 창구 가운데 절반가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대입 논술고사 등이 이어지고 다음 주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철도 파업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추위 걱정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나 높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세종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4.8도, 대전 4.5도, 광주 7.7도, 부산은 10.3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휴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지역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수요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니까요. 주말을 맞아서 산행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최장수 총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장수 재임을 기록한 이낙연 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거취는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총리의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교육부 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는 경제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경제와 김진표 경제는 하나입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김 의원을 총리 후보로 꼽은 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기 후반기 내각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또 다른 인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선 공약 수정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장관직을 사퇴했고 2016년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서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런 이력으로 대표적 탕평 인사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정치인 출신인데다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점도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각각 총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지도부 용퇴 요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처방전은 대대적인 물갈이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교체 인원이 절반이 넘는다는 분석인데 이 자리를 새 얼굴로 채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과거처럼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20 시대 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 점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50% 교체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총선기획단 회의를 연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심사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신청을 받아 200에서 300명을 수기심사단으로 별도로 짜서 1박 2일 합숙을 통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심사단이 예비 후보자 정견 발표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뒤 투표에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제나 외교 안보 같은 당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비례대표는 별도 추천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험한 꼴을 보기 싫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규칙에 따라 정치 생명이 오가는 현역 의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는 건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서 단식을 더 늦출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당직자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면서 황제 단식, 갑질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황 대표의 단식 투쟁 지원 근무자 수칙 등을 보면 30분마다 대표의 건강 상태 확인, 기상 시간인 새벽 3시 때 근무 철저, 소음 제어와 미근무자 불이익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지소미아는 유지보다는 종료에 훨씬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초청을 정작 거절했습니다.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겨울 문턱에서 시작한 단식 투쟁이 당 안팎에서 모두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승부수가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지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홍콩 시위는 소강 상태를 맞았지만 어젯밤에도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홍콩 이공대학. 빨간 셔츠 차림의 학생이 어른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빠져나갑니다.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학생들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캠퍼스에는 이제 60여 명만이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장과 부모들이 나와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미셸은 누구도 이런 부당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真係等到佢哋撤或者點樣，都唔好幫佢，唔好去向佢哋低頭咯。 어젯밤 위엔룽 전철역 부근 쇼핑몰에서는 4개월 전 백색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연좌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전철역에서 100여 명의 남성이 시위대와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최소 45명이 다쳤습니다. 香港唔會因為所謂嘅白色恐怖就放棄，政府係應該打壓人民咁樣爭取自由同埋民主嘅訴求。 외관상 시위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향후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4일 구의원 선거 연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시위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450여 명의 구의원을 뽑는데 이 중 117명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포함됩니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선거가 시위 사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혐의가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8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개인 비리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청사를 나옵니다. 어제 오전 출석해 1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하셨나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자택과 부산시청, 관사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틀 만에 유 전 부시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 편의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를 넘어 수사의 계기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이 추가 조사를 못하게 감찰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 의뢰를 주장했던 특감반원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보안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 전 부시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을 직권으로 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병원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두개골을 다친 아영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간호사의 학대 정황만 드러났을 뿐 정확한 골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학대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혀낼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실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들이 빠르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이를 어길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역인 부산시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신생아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아영이 사건처럼 의료 분쟁이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그 인권 침해 소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 보호자의 동의하에 그 CCTV가 설치가 된다면은 또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CCTV는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요구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와 의사단체, 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환자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KFC 등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서 식약처가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8곳 가운데 한 곳이 조리대가 불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위생 상태가 나빴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시작된 소송. 게다가 냉장고에 처진 거미줄 사진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 고발까지 나오고 위생 논란이 거세지자 맥도날드는 지난 19일 전국 300여 개 매장 주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식품 안전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언제나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8곳 중 1곳꼴인 19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 1곳 순이었습니다. 버거킹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조리장 위생 불량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 지원 강화, 조리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육아휴직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보다도 아빠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인 한 제약회사입니다. 사무실 한 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엄마방입니다. 출산한 직원만을 위한 이 공간을 만든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인식이 이 정도니 이 회사 직원에게 육아휴직은 눈치 볼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권리입니다. 회사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전혀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신다든지 쉽게 말해 책상을 뺏긴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갔다 오니 일할 맛이 더 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우리 기업과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켜 가는 데는 좀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월급은 각자 쓸 때보단 줄어듭니다. 또 상대적으로 손해라 할 수 있는 한부모 육아휴직자는 지원금을 더 줘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철도노조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열차 운행률은 92%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출근길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자회사까지 파업에 가세했는데
퇴근 시간대엔 운행률이 84%대로 떨어지고 주말부터 대입 논술이나 면접을 위해 상경하는 수험생 등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정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범 여권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보수 야당은 정부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풀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측 대미 의존 정책과 반북 정서 등을 들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위기에 맞서겠다며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 전날 영양제를 맞은 사실이 퍼지고 농성장에 당직자들의 보초로 세워서 황제 단식, 갑질 단식 비판과 함께 쇄신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줄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파업 사흘째입니다. 출근 시간 열차 운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전철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접어들지 않은 만큼 큰 혼잡은 없는 모습입니다. 파업 뒤 첫 출근길을 맞았던 어제도 우려했던 출근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파업 영향을 받는 수도권 광역전철 가운데 코레일 비중이 가장 큰 1호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요. 파업에 영향을 받는 지하철 1호선과 3,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의 평균 운행률을 9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대처도 한몫했습니다. 파업 소식을 접하고 일찍이 출근길에 오르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극심한 혼잡은 피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접어들면 어제와 비슷하게 일부 열차 지연도 예상되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퇴근 시간대엔 운행률이 84.2%로 떨어지고 다른 시간대엔 82%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밤 자정 종료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소집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 정례회의였지만 이번에는 지소미아 종료냐 유지냐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상임위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소미아라는 구체적 표현 대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의 물밑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점검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종료 시한인 22일까지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양쪽 모두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종료와 유지 모두를 열어두고 대화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한 1월부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도 미국을 좀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지금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22일 하루가 더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은 끝까지 물밑 대화 결과를 지켜본 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지소미아는 유지보다는 종료에 훨씬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하면서 여야 간 공방도 거셌습니다. 법여권에선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보수 야당들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수출 규제를 비롯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밖에.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조치를 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반일 감정에 기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반일 감정에 의해서 파기시킨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국익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협상의 폭이 좁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안보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또 하는 것은 정말 실효성 없는 우리의 협상 전략을 오히려 궁색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한신단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는 건 주권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되돌린다면 그것은 뭐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료 결정 이후 여야의 공방도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역사적 이슈를 이해하지만 평양, 베이징과 관련된 더 큰 걱정이 있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에 더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며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지원을 위해서 워싱턴에 방문 중인 국회 원내대표단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과거와 달리 힘든 방위비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인 분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원내대표단. 이틀째는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협상 과정이 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갑자기 큰 상황의 변동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비건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맹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동맹의 재생, 새로운 한미 동맹 등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비건 지명자는 그런 만큼 과거와 달리 힘든 한미 방위비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워딩으로는 과거와의 협상과 다른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칭하며 더 큰 분담을 요구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초청은 거절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평화 번영을 위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북한 매체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내용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 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남측을 향해 내놨던 입장과 달리 정중한 표현을 써가며 우리 측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남측이 경호와 의전 등 최상의 영접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와 여건을 만들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초청은 정작 거절했습니다.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하니만 못하다며 우리 측의 대미 의존 정책과 반북 정서를 비난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와 별 상관없는 다자 협력의 마당에서 남북 관계를 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며 일이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 하는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첫눈이 내리고 물이 언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3.3도로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광주 6.6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까지는 쌀쌀한 공기가 조금 감돌지만 낮부터는 이마저도 물러납니다. 서울 16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신경 써서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세종과 충북 지역만 오전까지 공기가 조금 탁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쾌청한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따뜻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영동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제 단식, 갑질 단식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종의 근무표까지 작성해서 당직자들을 24시간 보초로 세우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천막 옆에 똑같은 천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당직자용 숙소. 앞으로 4명씩 하루 2교대로 당직자들이 황 대표 옆에서 건강도 살피고 수상한 사람의 접근도 막아야 합니다. 당대표님 지시사항이라는 설명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폐를 끼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국민과 정치권, 당과 당직자에게까지 민폐인 황제 단식이자 갑질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골마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입니다. 역풍에도 일단 끄떡없는 황교안 대표는 평소처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동틀 무렵부터 청와대 앞에 터를 잡았습니다. 털모자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빈속에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면서도 지소미아를 끝내는 건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굽니까?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한 아세안 총회 만찬에 초청하며 단식을 거듭 말리고 있습니다. 추위도 오고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단식이 쇄신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선도 불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의 단식의 타임이 아니라 쇄신의 타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고비로 들어가고 있다. 출구가 없거든요. 황 대표가 단식 선언 전날 영양제를 맞았다는 온라인 게시물과 우스꽝스러운 합성 사진이 퍼지면서 희화화되는 것도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겨울 문턱에서 시작한 단식 투쟁이 당 안팎에서 모두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승부수가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지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다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의 출석과 귀가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을 피해 검찰청사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 직원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부인의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 등에 대해 준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YTN 취재진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조사 직후 조 전 장관은 검찰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가 있고 본인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인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 일부와 기재되지 않은 입시비리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2차 조사도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마친 뒤에도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부터 조간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공개하며 부산 초청을 거절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정우성, 조여정 씨가 청룡영화상 남녀 주연상을 탔다는 기사도 사진과 함께 다뤘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마침표만 남았다고 정리했는데요. 관계당국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면 사진 보시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성북 내모녀 추모 발계, 그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지소미아 기사를 다루면서 청와대가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일면 사진 보시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번엔 각 신문에 눈에 띄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국제면입니다. 트럼프가 철석같이 믿은 측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나요? 반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한겨레 신문 스포츠입니다. 손흥민 선수, 모리뉴 토트넘 신임 감독의 선, 그러니까 태양이 될까라는 기사 사진과 함께 배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내일 밤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는데 YTN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사회면에서는 지난 19일 발생한 인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다뤘습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참변이 발생했는데 정보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날 당시 아파트에는 20대 지체 여성 장애인이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또 주민 60여 명이 유독가스를 피해 대피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화염에 입사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불은 껐지만 차량은 완전히 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BMW 승용차 엔진룸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룸이 불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로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도 BMW 차량 화재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빼내고 있습니다. 서울 방배본동에 있는 지하 1층 독서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독서실,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공동주택 7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전기기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실종된 승선원 11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양도 연기됐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대성호에 대한 사흘째 수색에는 함정 등 40여 척과 항공기 17대가 동원됐습니다. 합동구조대는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각각 83km 해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퍼와 구명조끼, 페트병 등 유류품 10여 점이 발견돼 대성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사고 현장을 둘러본 우리나라 선원 가족들은 통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통영에 다 장치하고 만들어졌다 하니까 또 못 내려온 유가족들도 있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베트남에서 온 실종자 가족들은 뒤늦게 제주를 찾았습니다. 사고 대책본부가 있는 해경에서 사고 현황과 수색 상황을 들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대성호 뒷부분 인양은 또 연기됐습니다. 해경은 1차 인양 작업 중단 이후 최대 250톤을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장착한 바지선과 예인선을 투입했지만 바지선 도착 1시간 뒤부터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인양 작업을 중단하고 이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체가 인양되면 제주도 내 항으로 예인해 국과수 등 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 감식할 예정입니다. 침몰한 대성호 앞부분을 찾기 위해 해군 기뢰 제거함도 투입됩니다. 대성호 앞부분은 사고 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음파 탐지기와 어군 탐지기 등을 동원해 탐색했지만 아직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군납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은 피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네,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관여된 사람 있습니까? 또 관여된 사람 있나요? 다만 50분 만에 끝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영장 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며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씨가 식료품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정황을 확인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른 군 관계자 연루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 씨가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40분에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로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 따라 표적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족이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고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국내도 절반 이상은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앞서서 나왔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도 챙기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여느 도시처럼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광주. 나부기 씨는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조금 더 광주 시내가 좀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실천하는 대표로 됐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와 각급 기관 단체장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앞장서겠다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에서 발자국도 남겼습니다. 이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치면서 공사가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대를 앞두고 광주의 미래 대중교통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이제 도시철도와 버스의 촘촘한 연계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광주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버스와 지하철 합친 것보다 많은 44.5%. 광주 사회 핵심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된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운동이 광주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러질 수 있겠다는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다르죠.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Born to be God, reborn to be God, reborn.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에어 해피엔딩 상조의 더 리본 결이 다른 결혼 플랜 기본 판타스틱 루즈 여행 매출 1위 고객 감사 더 리본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과 행복해요. Born to be life 토탈 라이프 케어 더 리본. 탄력 있는 아름다움은 어떤 순간에도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정관장 홍삼의 힘으로 탄력의 텐션을 올리다. 동인비 진 에센스. 주말인 내일 사실상 K리그1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인데요. 두 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판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년 만의 K리그1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 현대와 3년 연속 챔피언을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 현재 나란히 1위와 2위입니다. 승점 차는 단 3점으로 울산이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이긴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대로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비기거나 질 경우엔 우승컵의 행방은 12월 1일 펼쳐지는 38라운드 최종전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전북이 울산을 잡으면 다득점에서 앞선 전북이 선두로 올라서는 상황. 전북의 공격수이자 K리그 레전드인 이동국은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울산과의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에 모든 것을 다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울산의 김도훈 감독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웃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 같이 할 수 있고 마지막 시즌 마지막 경기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웃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양팀 모두 대표팀 차출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울산은 벤투호에 2명이 뽑혔고 전북은 22세 이하 대표팀까지 모두 4명이 차출됐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울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북 입장에선 주포 문선민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된 것 또한 뼈아픈 대목입니다. 하지만 외나무다리 혈투인 만큼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3차례의 맞대결에서도 1승 1무 1패로 팽팽한 균형을 맞췄습니다. 양팀의 사실상 K리그 결승전이자 이른바 단두대 매치는 토요일 오후 3시 울산 홈에서 펼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하위의 불명예를 쓴 롯데가 가장 절실했던 포수 보강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영리한 트레이드로 알짜배기 선수를 영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롯데는 재작년 FA로 풀린 강민호를 삼성에 내준 뒤 2년 내내 포수 자리의 구멍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안방이 불안해지자 전체 전력이 흔들리며 올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FA 시장에 즉시 전력감인 포수 김태군과 이지영이 나오자 자연스레 롯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롯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미련 없이 철수했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도 포수 지명을 포기하며 팬들의 걱정을 샀지만 성민규 단장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포수에 문제가 있는 건 명확하고요. 단지 근데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영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2차 드래프트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 다음 날 10개 구단 백업 포수 중 가장 알짜배기 선수로 꼽히는 한화 지성준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습니다. 선발 자원인 장시환을 내주는 출혈이 있었지만 25살의 젊은 나이에 군복무까지 마친 지성준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한 겁니다. 최대한 실용적으로 선수단 자원을 구성하겠다는 선수 출신 젊은 단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트레이드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FA 시장에 500억 원을 쏟아부었던 롯데의 과거 선수 영입 방식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포수 보강에 이어 롯데는 메이저리거 출신 외국인 선수 영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장과 감독 모두 새 얼굴로 바뀐 롯데의 새로운 프로세스가 다음 시즌 어떤 결과물로 돌아올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지난 7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의류와 용품을 지급해 망신을 산 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용품 후원업체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9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과 A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영연맹은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리거나 코리아라는 국가명을 펜으로 직접 그린 뒤 출전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물이 언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쾌청한 하늘에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이 높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의 기온이 3.1도, 포항이 5.9도, 부산 10.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안동 16도, 대구와 울산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